맞아요? 네. 돈 쫓아가는 거 아니요. 그쵸? 네. 다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으면 나한테 돈을 가르쳐 주셨을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태어나기는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남원 양가거든요. 양선주의 아빠. 그런데 자라기를 이제 전주에서 자라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전주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에서 천진난만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다고 가끔 저쪽 구석에 앉아서 짤짤이하고 이렇게 보내고 중학교 그냥 초등학교처럼 중학교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충격을 먹습니다. 제 짝꿍이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왔는데 수학 실력이 확 늘어고 온 거예요. 한 달 만에. 근데 저는 그 한 달 동안 놀았거든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하는 걸 보니까 저하고 수준 차이가 확 나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그냥 적당히 하다 보니까 누구나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갔죠. 가서 뺑뺑이로 하니까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다 원서를 쓰니까. 그래서 전북 사대부고라는 명문 고등학교 출신인데요. 혼났어요. 그저께 어떤 분한테. 야 거기 나왔고 너 거기밖에 안 다녔어. 바로 그 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전북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어요. 사대부고가. 지금도 거기 있는데 대부분이 전북대학교를 가요. 졸업을 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전북대 전자학과 써주세요. 안 돼 이 새끼야. 예? 예. 넌 안 돼 마. 아니 저 떨어져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써주세요. 안 된다고 이 새끼야. 그리고 한 달인가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안 써주셨어요. 떨어져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는데도 안 써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전자학과는 거기 가. 그 얘기는 뭐야? 원대는 서류만 넣으면 된다. 원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럼 대학교 가서 공부했을까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영어를 포기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포기하고 그러면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성적은 안 받아도 비례죠? 그런데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지방 3유대 출신이라고 했다가 우리 동기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 이제 원대 치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금정역 앞에 치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아프신 분은 거기 가세요. 정말 잘해요. 똑같은 충치를 빼도 걔한테 보면 안 아파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전주에서 저기 금정역까지 수박 들고 다니면서 치료받으셨거든. 아니 치과 치료를 그렇게 멀리 다닐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닐 정도로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같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치대 다녔고 그때 학교에서 만난 게 도올 선생님 그때 학교 같이 다녔거든. 그 양반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니까 학생끼리 인사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면 아이고 왜냐면 이미 교수님이신데 원대 한의대를 입학을 하신 거예요. 도서관 때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치과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면 야 이 새끼야 지방 1류대요. 우리 동네는 1대니까. 아무튼 그런데 전자학과를 졸업했지만 공부를 별로 안 했으니까 전공 쪽으로 갔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했어요.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 도저히 이 변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때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뀔 때였어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뀔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제 거 알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진동 소리가. 로버트 기요사 IMF가 터졌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와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책을 읽어보니까 월급쟁이로는 부자 되기 틀렸대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딱 덮자마자 나 1년 안에 무조건 사표. 그래갖고 그 다음 해 3월 1일 날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될게요? 그때부터 길바닥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래저래 굴러다니다가 부자가 되고 싶
되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부자가 되려는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반짝 잘 됩니다. 그리고 망해요. 반짝 잘 되고 망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시도를 하면 할수록 부채가 커지는 거 아세요? 다양한 시도를 하면 반짝 잘 되다가 잘못돼서 부채가 또 늘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시도를 했더니 반짝 잘 되다가 또 잘못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EX를 만나고 나서 그거 더 명확해졌는데 그러니까 시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가장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냐면 IMF가 터지고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립니다. 전국에. 이게 IMF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손정희 누군지 아세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으로 귀화하셨어요.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와가지고 인터넷만 깔아야 된다.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3번 듣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국민 PC 사업이라는 걸 하죠. 그때 가장 대박이었던 일이 뭐예요? 누구나 다 쉽게 대박 낼 수 있었던 PC방이었어요. 응? PC방. 제가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조금 했어요. 많이 하진 않고 조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그걸 사업으로 할 생각은 못했던 거죠. 자, 두 번째 기회는 언제 있었냐면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기억나시는 분? 9년 나왔어요. 2010년 나왔어요. 또? 불러봐. 에? 94년 또 아직 정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94년은 아닌 것 같아요. 2009년?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은 뭘까요? 아이폰이죠.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저는 IT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스마트폰 많이 있었어요. 자판이 많이 달려있는 블랙베리라든가 노키아 거 이렇게 옆으로 미는 거 있어요. 바나나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했었어. 그런데 진짜 스마트폰 즉 키보드를 없앤 스마트폰이 나온 게 아이폰이 처음이죠. 아이폰이 언제 나왔다고요? 2007년. 정답. 2007년도에 세상에 나왔어요. 뭐 이런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스마트폰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겨. 태어날 때부터 쓴 거지 뭘. 익숙해져서 그래요. 자, 그때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사용하고 이거 물건이네라고 생각 안 하셨냐고. 대단하다. 온갖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사라진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모토로라. 필름 회사, 코닥, 그죠?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카메라, 필름 카메라 만들던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다 없어졌죠. 사진사는 없어졌어. 사진기가. 내비게이션도 다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 왜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있는 건 모르세요? 그 전에 은행 창구가 많았어. 1층에 다 있었어. 그러다가 은행 창구가 다 사라졌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변화. 그리고 요번에 다시 제가 기회를 맞았던 두 번째 그 인터넷 시대가 아니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을 때 스마트폰 요거 물건 세상 바꿀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왜 내가 스마트폰 매장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때 스마트폰 대리점 하신 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임대에 들어갔던 그 가게를 빌딩으로 샀어. 그 건물을. 그렇게 많이들 하셨다고. 근데 두 번째 기회 놓쳤죠. 세 번째 기회가 왔어요. 코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기본적인 코인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코인의 미래를 믿으세요? 코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자, 부자 되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시대 변화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코인이 뭐냐? 코인이 뭘까요? 코인.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간대요.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앞으로 화폐 형태가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로 변할 거라고 할 때 에이 설마 뭐 또 혹은 그런갑다 이 정도였지 지금처럼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폐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지폐 아니 현금의 형태 지폐하고 동전이에요. 맞죠? 지폐와 동전이 현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은 어떻게 해요? 카드로 쓰고 있죠.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카드나 핸드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현금에 해당하는 것과 이거의 장점만 뽑아놓은 게 암호화폐예요. 볼게요. 자, 현금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상거래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카드를 쓰게 되면 외상거래예요. 100%. 맞아요? 네. 외상거래예요. 근본적으로. 다만 중간에 그 외상을 보증해주는 회사가 하나 있어. 그 회사가 뭐예요? 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예요. 그래서 신용카드예요. 신용. 그냥 카드 회사가 아니고 신용카드라고. 신용이 뭐예요?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응? 금융에서 신용은 빚이라는 말이에요. 신용사회, 빚으로 만들어진 사회. 응?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외상거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도가 빨라져요. 외상거래를 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저기 지금 귤이 한 봉다리 있어요. 드시고 싶으면 가서 드세요. 귤이 한 봉다리 있는데 저 보세요. 저 귤이 한 봉다리 있잖아요. 있는데 저 귤을 카드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귤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물건을 바로 줬어요. 그리고 나는 물건 다 가져왔어 그냥.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돈이 언제 들어와요? 그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와야잖아. 뭐 내일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당일날 들어오기도 할 수도 있고 수수료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지긴 하지만 급하지 않으니까 한 3일 있다 들어와 통상. 근데 근무일 기준으로 3일이니까 주말 끼면 조금 늘어지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돈을 받으면 재고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주문을 해야죠. 맞아요? 돈이 들어와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딜레이가 생기죠. 소매 단계, 도매 단계, 중간에 딜레이가 연착을 만든다. 경제 활력 속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주면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천만에 은행에다 넣어야지. 은행에다 넣어야지. 돈 받았잖아요. 은행에다 넣어야지 보내지. 그래야 결제하지. 불편하단 말이에요. 현금도. 현금이 시간을 단축시켰는데 불편함이 있다고요. 입금시켜야 되는 불편함. 자, 제가 귤 한 봉다리를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무역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역은 대금이 얼마예요? 귤 한 봉다리하고 비교 안 되게 대금이 크죠? 결제 대금이.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갖고 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아카이다 끌고 가야 돼요. 응? 그래갖고 현금을 줬어. 현금을 줬더니 좋아해요? 감사해? 미친놈 소리 듣다. 은행에다 입금하고 송금해주지 왜 갖고 왔냐고. 그런데 암호화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현금이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현금. 감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외상거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 판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려면 딜레이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예요. 요거 뭐예요 지금? 물건 다 선적이에요 하적이에요? 몰라. 둘 중에 하나 짚어. 그래서 배에다가 물건을 싣기 위해서 이게 그 뭐죠? 배 선착장에 배를 대잖아요. 배를 대고 이 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실는데 얼마 걸리냐? 보름. 이렇게 물건을 실으면 그것도 그나마 여기 크레인이 달려있죠. 배에. 달려있어서 그나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둣가를 이 배 한 척이 보름 동안 정박해갖고 다른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물동량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획기적으로 바꾼 게 뭐가 바꿨냐? 얘가 바꿨어요. 얘가 표준화가 되고, 그래서 컨테이너 이 사이즈가 표준화가 됐다고. 그래서 반토막짜리 있고 긴 거 있고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으니까 속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빨라졌죠. 자, 이거를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렇게 손으로 내리게 되면 얘를 싣고 가는데 표준화가 안 돼 있는 트럭이나 우마차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표준화 돼 있으니까 그냥 보내 바로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소화를 해낸 거예요.